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로서 조수석에 함께 탑승했을 뿐인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거나 음주교통사고까지 낸 경우 본인까지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음주운전 행위를 옆에서 방관하거나 모른 척 한다거나 도움 주었다는 명목으로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대상자로 경찰 조사에도 불려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조 혐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함께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시겠습니다. 사실 동승자 입장에서는 본인 차량도 아니고 직접 운전한 것도 아닌데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는 술에 취해 얼떨결에 탔다거나 운전자가 권하길래 별 생각 없이 탔을 뿐인데 처벌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점이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조수석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로 조사에 불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대상자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정 이상의 구체적인 관여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동승자가 확인되면 일단 방조 혐의 적용을 전제로 동승자에 대해서도 최소 참고인 정도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응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의 성립 요건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알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운전자의 음주 상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거나 직전까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라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 관여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 및 키를 제공하였다거나 운전을 독려했을 경우 본인 집에 데려다 달라는 식으로 운전자에게 권유한 경우 심지어는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사람 역시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본다면 단순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동승자까지 처벌시키지 않는 때가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피해 정도가 높은 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으로서 중상해나 사망 수준의 대인 피해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조수석 탑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조 책임을 묻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재량과 수사 의지에 따라 달린 부분이기에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방조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법정형에서 다소 강경된 수준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혐의나 혹은 감형을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음주운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함께 술을 마셨던 사이라고 해도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지, 아니면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승자로 처벌될 상황이라면 본인이 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통화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함께 만류했던 정황을 소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탑승 전 현장에 같이 있던 지인이 사정을 목격했다면 그 지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라도 써달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차량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역시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심야 시간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했다거나 도심이 아닌 시골 지역이라 대중교통 수단조차 없거나 대리기사를 호출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었던 경우,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숨긴 채 운전자를 잡은 경우, 동승자 본인 역시도 이미 취해 판단력조차 흐려진 상태였던 경우라면 이런 내용들을 경찰 조사 때 설명한다면 음주운전 조수석 탑승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방조죄 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방조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음주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대화 등을 수집하는 것이 무혐의나 감형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승자 경찰 조사 때 진술에 있어 주의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방조 때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부인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는 동승자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 사정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이에 경찰 수사 시에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셔야 하며 먼저 동승 경위에 대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는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을 진술해야 하는 것인데요.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조사 전에 미리 문서로 출력해 경찰 조사 때 들고 가실 필요가 있고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술 마신 건 맞지만 그 정도면 운전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라는 식의 진술인데, 이는 오히려 방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집이 가까워서 괜찮을 줄 알았다는 식의 진술도 거리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식으로 진술할지에 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하며 추측이나 짐작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단순한 음주 차량 동승이라도 그 자체로 방조죄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이고 드문 편이겠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정도까지 선고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조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관련된 동승자 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최종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에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유지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조죄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중요한 범죄이므로 당사자 내심의 의사, 쉽게 말해 속마음을 법정 요건에 맞게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혐의에 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 측에 있는 것이지만 실무상 본다면 경찰 조사에 불려간 당사자가 적극 대응해야 기소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으로 방조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해서 대응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